그다음 두 번째 한번 좀 우리가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아까부터 좀 동력 문제입니다, 이게. 자, 우리가 이거는 이제 동력을 구할 때 전동력을 구하시오. 킬로와트를 구하시오. 자, 문제가 이거는 이제 관리사에 실제 출제된 문제인데 첫 번째 조건이 옥외 소화전이 5개 설치되어 있다. 일단 그 다음에 실량정이 20m. 이건 여러분들 한번 적어갖고 한번 풀어보세요. 실량정이 20m. 그 다음에 호수 길이가 25m. (25m)인데 이때 호스의 마찰 손실 수두는 호수 길이에 100m당 4m다 이렇게 조건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좀 특이한 문제죠, 그죠? 물론 뒤에 소방시설 쪽에 가면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리고 세 번째, 배관 및 배관의 마찰 손실. 수두가 10m다. 10m. 네 번째, 펌프의 효율 있죠. 효율이 50%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K 값이 1.1. 그 다음에 관창에서의 방수압이 이렇게 나왔어요. 관창에서의 방수압 해가지고 이게 29m 아쿠아 이렇게 주어집니다. 뭐 아쿠아는 의미가 없는 거죠, 크게. 메다로 계산하시면 되고. 그리고 주어진 조건 외에는 무시한다. 주어진 조건 외에는 무시한다. 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겁니다, 조건에.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화면을 정지시키고 바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공식을 이제 깔아놔야 되죠. 동력은 0.163, 그죠? 곱하기 Q 곱하기 H 이타, 그죠? 전동력을 구할 때. 그러면은 우리가 Q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서 Q는 옥외 소화전이 5개니까 우리가 옥외 소화전 설비의 토출량이, 전격 토출량이 350L 퍼민이죠. 그러니까 2개니까 어떻게 돼요? 최대 2개를 적용하니까 이거는 700L 퍼 분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0.7m3승 퍼 분이 된다. 그죠? 요걸 이제 우리가 유량에 적용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Q에다가. 그 다음에 H.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H에서 조금 실수를 많이 하겠죠. 우리가 전량정은 H1 플러스 H2 플러스 H3 플러스 25m죠. 그죠? 25. 이거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밖에도 관계가 없죠. 요거를 우리가 실량정으로 잡았다. 그럼 실량정이 얼마입니까, 지금? 20m네. 더하기 배관의 마찰 손실이 10m라고 돼 있죠. 요노. 그리고 H3 요걸 이제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뒤에 이제 문제를 풀이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호수 길이가 25m죠. 그러면 이 호수의 마찰 손실 수두는 호수 길이 25m 곱하기 100m당 4m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 값이 H3 값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틀리실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요 25m가 뭡니까? 우리 전격 방수 압력의 환산 수도 값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관창의 방수압이 29m로 주어졌기 때문에 요거는 25를 적용하시면 안 되고 29m로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이 없을 때는 25. 그죠? 이 0.25MPa 이상이니까 0.25 규정 방수압력 0.2MPa, 25MPa 이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환산하면 약 25m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29m라고 방수압력이 주어졌다. 그럼 여기에 만약에 다른 압력이 주어졌다. 예를 들어서 0.5MPa, 그럼 0.5MPa를 메다로 환산한 값을 적용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나하나 우리가 조건이 다르게 나왔을 때 적응할 수 있는
그죠? 이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러면 요걸 계산하면은 H가 60m가 나옵니다. H 값이 60m가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60m를 적용하면 됩니다. 여기는 0.7. 그죠? 그리고 효율 0.5. K 값 1.2 조건에 있는 대로. 요렇게 해가 푸시면은 답이 15.061이 나옵니다. 15.061. 이거는 이제 두 자리로 맞추면 15.06kW. 이렇게 답을 이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끊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부분에서 틀렸는지, 그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것도 동력 구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관리사 때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죠? 우리가 유체에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것도 조건에, 자,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송풍기의 동력이라고 나왔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동력 단위가 있죠. 요게 이제 HP로 나올 수도 있고, PS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얼마예요? 0.746. 킬로와트. 이거는 0.735 킬로와트. 그죠? 그래서 이걸 나중에 나눠주면 됩니다. 단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캐치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계는 좀 꼼꼼하신 분들이 유리하지, 조금 대충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은 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총 누설량. 좀 특이합니다. 문제가. 누설량이 2.1 메가 삼성 퍼세크 이렇게 나왔고요. 두 번째, 총 보충량 해가지고 0.75라고 주어졌습니다. 메가 삼성 세크. 그 다음에 효율이 50% 조건에, 그리고 송풍기 압력이 1000파스칼이라고 주었어요. 송풍기 압력이 1000파스칼. 대충 아시겠죠? 공부하신 분들은. 자, 그 다음에 전달 개수는 1.1 이렇게 주어졌고, 그리고 송풍기 풍량의 여유율이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좀 특이하게. 풍량의 여유율. 이게 15%라고 주어졌어요. 이렇게 조건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기사시험에 나왔던 유형의 문제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문제들을 대비를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공식이 이거죠. PT 전압, 그죠? Q, K, 그리고 102 이탄. 요게 이제 우리가 송풍기 공식이지. 그럼 이때 우리가 PT 값, 요 PT, 요게 전압이죠. PT가 전압, 그죠? 전압, 우리가 단위가 뭡니까 이게? 그죠? 미리미리 아쿠아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단위가 미리미리 아쿠아기 때문에, 즉 미리미리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주권에 우리가 압력이, 여기 보면 압력이 1000파스칼로 주어졌으니까 1000파스칼, 그죠? 101 뭡니까? 325 파스칼. 그죠? 곱하기 우리가 이거는 메다가 아니고 미리미리니까 10332 미리미리 이렇게 환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요 환산할 때는 요 단위는 안 써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환산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101.968이 나올 거예요. 101.968mm가 나온다. 요 값을 PT에 적용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Q 값을 우리가 볼 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 문제가 나오면 아마 거의 많이 틀릴 거예요. 이 개념이 기사 문제에는 없기 때문에. 그럼 이때 우리가 Q 값은 우리가 풍량이죠. Q가 풍량인데, 요 값이 풍량인데, 이 풍량은 단위가 뭡니까? 조건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총 누설량이 2.1이고 총 복충량이 0.7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풍량이 뭐냐면 총 누설량, 그죠? 조건에 있는 누설량 있죠? 플러스 보충량입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틈새 면적으로 공기가 새 나가죠. 그만큼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합쳐야 풍량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개념을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지. 그러면은 우리가 단위가 2.1 플러스 0.75가 되겠죠. 요거는 이 조건에 있는 2.1 플러스 0.75를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2.85입니다. 2.85. 이렇게 나오는데 요 조건을 잡으세요. 송풍기 풍량의 여유율이라고 조건에 주어진 겁니다. 여기다가 여유를 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력의 여유를 주는 게 아니고 풍량에다가 여유를 주라고 조건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15를 곱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1.15를 곱하면 3.227. 이 값을 우리가 적용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 값을. 자, 이 값을 적용시키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는 0.5죠. 50%니까 0.5. 요거는 1.1. 그죠? 전달 개수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은 7.207이 나옵니다. 요거는 7.21 kW. 그죠? 요렇게 이제 푸시면 되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부분이죠. 우리가 전압이라는 게 단위가 미리미리다. 그죠? 그리고 다른 압력으로 나왔을 때 환산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풍량이 나오면 풍량은 누설량 플러스 보충량이기 때문에 조건에 있는 누설량과 보충량을 합한 값이 풍량이 되는데, 그리고 여유를 주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예전 관리사 시험에 나왔을 때 이 동력의 여유를 많이 줬어요. 근데 조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풍량의 여유를 주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한 풍량 값에다가 여유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풍량 값에다가. 그런 거를 하나하나 우리가 꼼꼼하게 체크를 안 하시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시험에 나오면 5점짜리, 5, 6점짜리로 나오기 때문에 실수를 하면 절대는 안 되는 문제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동력 가지고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동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응용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 그것도 만약에 이게 또 다르게 또 응용해서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정도만 우리가 응용해서 풀 수 있으면 다른 문제들은 충분히 다 풀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감안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예전처럼 기출 문제만 애워가지고는 힘듭니다. 요즘에는 기출 비중이 굉장히 작아졌기 때문에 그 기출에 대한 여러분들이 환상을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답을 외워서 합격할 수가 있는 회차가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대부분 요즘 추세가 이렇게 응용돼서 나오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기출 문제만 10년치 본다, 20년치 본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체크해 준 문제 있죠. 그 문제에서 응용할 수 있는,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만 푸셔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범위를 넓힌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을 못 드렸는데, 카페에다가 질문을 하셨는데, 다른 분들이 10년치, 요즘에는 10년치 이상을 봐야 된다. 기출 문제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15년 전에 출제됐던 문제가 나오면 분명히 기출 문제지만 생출 문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체크해 준 문제만 꼼꼼하게 다 진짜 100점 맞을 수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합격을 할 수밖에 없고요.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만 계속 돌려가지고 실수 안 하게끔 만드는 게 합격의 비법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기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물론 기출에서 다 나오지만 10년치, 20년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계속 우리 유형이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체크해 준 문제만 실수만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꾸 시험 치면은 어떤 분들이 저 문제 앞에 나왔는데 처음 보는 문제인데 거기는 의미를 두지 마세요. 처음 보는 문제는 다른 사람이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제가 틀리면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이 틀리는 문제를 제가 굳이 그걸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에서. 예, 뭐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를 100%다 풀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불가능하고요. 한두 달 안에 그걸 풀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체크해 준 문제만 그 유형으로 제가 지금 나온 것처럼 응용할 수 있는, 응용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죠?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 뭐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뭐 기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 딱 형태가 정해져 있습니다. 나오는 유형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풀이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유체역학 들어가기 전에 약칭, 그죠? 약칭, 이거 제가 자료실에 있습니다. 약칭. 그 다음에 단위, 그죠? 요거는 우리 기본 강의 유체역학 3강에 올려놓은 거 있죠? 거기에 보면은 단위라든지 뭐 이런 게 기본적인 게 기초적인 게 들어가 있어요. 공식 한 10개 정도 하고, 그거하고 공식. 요거는 필히 숙지를 하고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식은 10개 내로 나옵니다. 실기에서는. 또 예를 들면은 우리가 1회차에 단수 구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는요, 한 15년 됐습니다. 단수 문제가. 근데 단수 문제가 15년 전에 나왔다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뻘쭘해 하더라고. 아, 이거 단수 문제는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 교재에는 있긴 있습니다만은 체크는 안 해드렸죠. 그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실제 우리가 100점 중에서 매 회차 생출 문제가 나옵니다. 요즘 추세가 옛날 문제를 끄집어오는데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한 80 몇 점 정도 가지고 우리가 60점을 넘으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실수 안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적용 공식 있죠.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공식을. 이 공식이 숙지 안 되면 그죠? 적용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적용 공식. 그러니까 유체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 1차 때도 마찬가지고 아니 공식이 유량 구하는 공식이 몇 개가 있는데 어떤 거를 적용해야 될지 모르다. 이거를 숙지하고 오세요. 약칭. 이거를 숙지를 하고 오시면 제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단위 맞추는 방법 제가 설명드릴게요. 단위 맞추는 방법 여기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실수 줄이는 조건, 실수를 줄이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할 때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필히 해두세요. 그러면 우리가 1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체역하게. 자, 5페이지에 보시면 이 문제가 이제 뭐 최근 들어서 자주 나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한 출제가 안 된 지가 한 7, 8년 됐어요. 7, 8년 됐는데 이런 문제는 예전에는 한 3, 4년에 한 번씩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히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약칭을 제가 적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오면요. 요거를 체크를 해두세요. 연필로, 샤프로 체크를 해두세요. 단위. 이론 최대 높이를 구하시오. 단위가 지금 메다를 구한다고 했죠. 그럼 높이가 우리가 약칭해 보면 h 아닙니까? h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 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우리가 대기압은 760mHg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수은의 비중량은 133280 뉴턴 퍼 메가 삼성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우리가 H를 구할 때 공식은 이제 H고, 그 다음에 요게 대기압이 760mmH죠. 그죠? 이게 압력이잖아. 그럼 이것도 H입니다. H. 그죠? 그 다음에 수은의 비중량이 요게 감마죠. 약칭으로. 그리고 물의 비중량도 감마다. 그러면 감마가 2개 나오고 H가 2개 나왔다. 뭐겠습니까, 이거는? 그죠? 이거죠. P는 감마 H 이 공식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P는 이렇게 적어두면 그 공식만 숙지하면 바로바로 T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P는 감마 H 1H 2H
그죠? 이 말은, 이걸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서 H1의 단위가 미리미리 H지고, 그죠? 압력을 수두다. 압력이 꼬르 수두다. 요거. 그 다음에 비중량이 이렇게 주어졌죠. 그죠? 수온의 비중량, 물의 비중량 이렇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어졌을 때 HO2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흡입할 수 있는 이론 최대 높이니까 물 비중량하고 관계 있겠죠. 그러면은 감마1이 133, 280. 요게 지금 단위가 뉴턴 퍼 메다 삼성이죠. 그죠? 요거 곱하기. 그리고 H1이 뭡니까? 760mm, 760mm HG죠. 요거는, 그죠? 요거는 물의 비중량이 9,800 아닙니까? 9,800 뉴턴 퍼 세제곱미터 곱하기 뭐가 돼요? H2를 구하는 거죠. H2. 요걸 구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요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요거를 넘기게 되면은 H2를 구하려면 요 놈이 이렇게 넘어갈 때 우리가 분모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9,800 뉴턴 퍼 세제곱미터 그리고 133, 280 뉴턴 퍼 세제곱미터 곱하기 760mm HG 이건데 이거를 단위가 왜 다르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단위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요. 요 놈하고 비교를 해야지. 요거하고는 압력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요것만 공식을 우리가 적용하면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뭐냐면 수은주입니다. 수은주. 단위가 미리미리 HG죠. 수은의 단위. 그죠? HG가 수은이지 않습니까? 수은 높이다 이 말이에요. 수은주. 이거는 물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요 놈이고 그죠? 요 놈이고 요 놈이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여기에 물이 있을 때 수은이나 물이 있을 때 요 놈의 높이 대비해서 요 놈의 높이를 구하는 거예요. 물의 높이를. 그러니까 요거는 비중이 133, 비중량이 133, 280이지 않습니까? 요 비중일 때 760이단 말이에요. 높이가. 그럼 물은 9,800일 때, 비중량이 9,800일 때 얼마냐 이겁니다. 높이가.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 맞추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단위를 맞추는 문제가 아니고 요놈 대비 요놈 높이를 구하는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답을 쓰실 때는 여기는 지금 일부러 계산 과정에 답을 이제 이렇게 적어 놨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단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계산 과정에는 단위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뒤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요거 있죠. 요거는 써주셔야 되지. 요거하고 다르니까 단위가.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계산 과정에는 단위를 안 써줘도 되는데 답에는 무조건 단위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답에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가 교재대로 써주는 게 굉장히 좋지만 그죠? 이거는 단위 맞히는 문제가 아니다. 일단 요렇게 우리가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수은주 높이 대비의 물기둥 높이를 구하는 거예요. 예? 각 비중량에 따라서 높이가 얼마냐 요걸 물어본 거기 때문에 요놈하고 단위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단위를 맞출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요 문제는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시고 그러니까 요거는 굳이 뭡니까 우리가 단위 맞추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 자체에서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2번도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할 때, 자, 이것도 이거는 뭐 우리가 기본 공식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요거 구하라고 했잖아. 유소. 요거는 V죠. 요약칭을 적어 두시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샤프로 적어 두시고 좀 지워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굳이 안 지워도 관계는 없고요. 요 문제에는 별도 표시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표시를 해 두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V 표시를 해 두시고 요게 뭡니까? 분당 세제곱미터니까 180 세제곱미터 퍼 분이 되겠죠. 그죠? 이거는 뭡니까? 유량?
유량이죠. 근데 공기니까 이거는 풍량이 되는 거예요. Q로 우리 약칭을 적어 두시고요. 그리고 마찰 손실은 뭐 무시한다 돼 있고 단면적 요게 뭡니까? A죠. 이렇게 표시를 해 두시는 거예요. 약칭을 우리가 이용하면 좋다. 이거는 단위가 뭡니까? 메다 제곱이다. 이렇게 단위까지 적어 두시면 돼요. 요 단위 있고. 그죠? 요거는 메다 퍼 세크라는 단위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 Q는 뭡니까? AV라는 공식을 적용한다. 바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이 요거는 Q는 AV다. 그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4분의 파이의 D제곱의 V가 된다. 그럼 여기서 풍속을 구하는 거죠, 이거는. 풍속은 A분의 Q가 되겠죠. 그죠? 이거는 4분의 파이의 D제곱의 Q랑 같은 말이다. 그리고 A가 뭡니까? A가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요거는 단면적. 그죠? 요거는 면적. 이거는 만약 배관으로 따지면 요거 면적이 되는 거고. 요거는 D는 뭡니까? 직경이죠, 직경. 요거. 지름을 이야기합니다. 단위가 이제 미리미리가 되겠죠. 그죠? 미리미리나 메다가 될 거 아닙니까? 요거는 메다 제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푼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단위를 맞춰보면 이렇게 되죠. 자, 볼게요. 우리가, 유속의 단위가 이래 되죠. 요 공식 적용할 때 메다 퍼 세크죠. 메다 퍼 세크가 됩니다. 요쪽에서 요 놈이 나오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A가, 그죠? 메다 삼승 퍼 세크가 되잖아요. 맞지? 근데 여기서는 지금 분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분으로 나왔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단위를 할 때 메다 삼승 퍼 분, 조건에 분으로 주어졌으니까, 그럼 우리가 단위를 맞출 때 세크로 우리가 바꿔야 되니까 분, 1분, 그죠? 세크,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분이 날아가고 세크만 남는다. 나중에 60을 적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60을 적용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단위가 메다 제곱이죠. A가 메다 제곱이니까 요 안에 1이 분모에 1이 생략이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것도 수학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렇게 적용을 합니다. 곱합니다. 요렇게 분모하고 분수 우리가 이제 분모하고 분자가 있을 때는 요렇게 곱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봅시다. 요거 날라가지의 단위가 날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요렇게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남죠. 메다 삼승. 그지? 메다 삼승에 내려가면 요 놈이 이렇게 가니까 1이니까 요렇게 넘어가면은 메다 제곱 곱하기 그죠? 세크 이렇게 남죠. 그러면 3개, 2개 날리면 여기는 메다만 남겠죠. 메다 퍼 세크 이렇게 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단위를 맞출 수 있는 문제도 나오고 공식을 모를 때는 이렇게 단위를 맞춰서 풀면 되는 거예요. 공식을 모를 때는. 그래서 이런 문제도 가끔씩 나옵니다. 단위를 맞추는 그러니까 공식은 도저히 모르는데 그 문제에 있는 단위를 보고 이렇게 우리가 잘라내서 구하고자 하는 요 단위를 맞추면은 그게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쉽게 풀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단위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쉬었다가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